4월 16일 KMA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지자체들의 정부와 다른 개별 방역을 잇따라 표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도입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과 적용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민감도가 낮아서 선별검사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조적 수단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는 외국 백신을 독자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어제 다른 나라 백신을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들여와 접종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박형준 부산시장은 5인 이상 금지 방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주요 지자체들이 정부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앞다퉈 공개하면서 일관성 있는 방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요양병원과 시설의 확진자 및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요양병원과 시설의 확진자 수는 1,412명이었는데 2월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3월 한 달간 확진자 수는 34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사망자도 172명에서 3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4월 말까지 전국 시군구에 예방접종센터 264개를 설치해 75세 이상 국민이 자신의 주소지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원격 의료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에 의원급 의료기관 5,000곳에 모니터와 웹캠 등 화상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최근 민간 업체를 선정해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협은 어제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사업 중단과 전국 회원들의 참여 거부를 요청했습니다. 의협은 코로나19를 빌미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전화상담 처방에서 더 나아가 결국 원격 진료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의료의 본질과 동떨어진 원격 진료 도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선 의료계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19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요. 심의가 보류됐던 의사면허 결격 사유 확대법이 다시 논의됩니다. 이 법안은 이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의협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도 이번 회기에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단독법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져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붕괴를 가져올 거라는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정부가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를 의원급까지 강제로 확대하려고 해서 의료계 반발이 거셉니다. 전국 시도의사회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광역시 의사회도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의사회는 정부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환자가 직접 지불토록 하는 게 바로 비급여인데 이를 마치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착복하는 것으로 비춰지도록 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또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환자에게 공개하고 있는데도 이를 강제로 규제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사회는 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정부가 간섭해서 강제하면 향후 의료체계에 심각한 파행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